사실 1학년 이야기를 뭘 해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내가 1학년이나 2학년 애들을 키우고 있을 때 너무 다르단 말이야. 현재 내가 1학년과 2학년을 키울 때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죠? 1학년과 2학년은 엄청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의 편차가 되게 심해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루는 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을 다루는 책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항상 뭐라고 돼 있냐면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 생활 적응이 필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이제 학교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오히려 유치원 때보다도 더 엄마들이 공부시키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는 최고학년이잖아. 유치원 때 7세는 유치원의 최고학년이기 때문에 다 컸다 이런 느낌 받아요. 이런 느낌 받다가 1학년을 딱 보내잖아요. 완전 애기인 거야. 왜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최고 어린 애들이 들어온 거거든. 선생님들도 막 조심조심하죠. 그리고 막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뭐 엄마들 지키고 있죠. 이게 오히려 초등학교 때가 유치원 때보다 더 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되게 더 어린 애들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엄마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수도 많이 세봤고, 뭐 더하기 빼기도 이미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가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그냥 책 읽는 것만 조금 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수학에 대해서 손을 안 쓰죠. 이제 손을 안 쓰고 바로 사고력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고력 수학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학년 2학기가 돼요. 그럼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한 10월, 11월 이쯤 되면서 엄마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뭐 어느 학년이든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과 초등학교 들어간 후의 아이들의 인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밟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애가 너무 특출나게 뛰어나.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하고 뭐 어디서든 적응 잘하고 그냥 늘 항상 공부 잘하고 책도 다 잘 읽고 이러면은 뭐하러 이런 방송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들은 그냥 되게 보통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에요. 그냥 학교 적응도 그냥 그럭저럭 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투닥투닥 하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도대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5가지가 뭔지 그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 1학년의 목표가 되는 큰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큰 문장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온몸을 지식의 흡수 통로로 만들어야 돼. 자, 잘 들어봐. 온몸을 지식의 흡수 통로로 만들어야 돼. 온몸을.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그죠? 1학년은요, 아직까지는 직관이 훨씬 더 발달돼 있어. 자, 직관이란 뭐야? 감각. 손, 눈, 귀, 뭐, 코, 뭐 이런 거 있죠? 촉감 이런 거. 엄청나게 그것들이 강한 시기예요. 아직 거의 논리가 없다고 봐야 돼. 2학년하고 또 달라. 2학년은 이미 짬밥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짬밥이 있는데 1학년은 짬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식의 이 수학 감각을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수학 감각이라는 게 어떻게 키운다고? 온몸으로. 온몸으로. 자, 지금 얘기해 줄게. 자, 칠판을 조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감각은 뭐냐면 손이야. 첫 번째 감각은 손이고요. 네. 첫 번째 감각은 손. 두 번째 감각은 뭐냐면 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귀. 자, 네 번째부터는 감각이 아니야. 네 번째부터는 뭐냐면 한글과 수입니다. 한글과 수. 그 다음 5번째가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자, 저는 이렇게 5개를 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5개를 꼽았다는 얘기야. 자, 지금 여기서 민트그린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작년에 했던 가르기 모으기 덧셈 뺄셈을 다시 했어요. 학교에만 갔을 뿐인데 까먹었는지 이상하게 어려워했어요. 되게 이상한 거지. 왜 그런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유치원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에요. 내가 놀다가 공부했다가 또 어떻게 잠 오면 어떻게 하면 돼? 휴식 매트가 있어. 거기서 좀 쉬어도 돼. 그리고 나 돌아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잠깐 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쉬는 시간 10분만 움직여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40분 하고 10분 쉬고 4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 없어. 그죠? 그냥 조금 훨씬 더 릴렉스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근데 학교는 달라. 거기다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요즘에 아마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빨리 애들이 끝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집중력도 훨씬 더 많이 요하고 그 의자에 앉아보셨어요? 초등학교 애들 의자에? 굉장히 딱딱해요. 거기에 또 오래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 이게 떨어져. 이 안정감이 떨어져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화장실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많이 들어. 이렇게 많이 든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고 되게 딱딱해. 학교라는 데가 되게 딱딱하게 느껴져요. 담임 선생님도 어때요? 담임 선생님도 유치원에 비해서 훨씬 딱딱하죠. 물론 1학기 지났으니까 많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공간도 훨씬 넓어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조금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걸어가서 화장실 가야 되죠. 그리고 뭐 운동장 한번 나가려고 해도 밥 한번 먹으려고 해도 애들의 이동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고 크고 그러니까 선생님 어때? 늘 관리를 하시겠죠. 그죠? 조심해라, 줄 서라, 누구누구 번호 부르고 계속 그렇게 주의를 주신단 말이야. 그런 것들 자체가 아이들에게서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 있던 거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다 배우고 갔어요. 한글을 다 배우고 갔는데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혜숙인가 무슨 뭔 숙이었어. 김하고 숙은 알겠는 거야 내가. 근데 갑자기 가운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이름이 김창자 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걸 이렇게 섞이면서 선생님이 이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내가 또 손을 또 번쩍 든 거야. 저요 이렇게 들고서는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김창숙인가 이래가지고 막 애들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 하얗고 멍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낯선 공간이라는 곳이 아이들에게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감이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정감에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뭐 책상이나 뭐 나의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되게 가기 싫어하거나 이런 일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지?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다 이제 안정감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어. 아, 이제 1학년 1학기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지금까지 친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애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담임 선생님한테 벌써 찍혔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엄마가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네. 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이라는 게 적응이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수학을 하는데 손이 왜 중요할까? 이거는 우리가 2학년 부분에서 살짝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손의 감각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그림 그리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림은 아주 어린 애들, 문자를 모르는 애들도 의사소통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외국에 나갔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영어를 할 줄을 몰라.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를 몰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화장실 표시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아니면은 화장실 변기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림을 그리면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가 저학년 때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한글은 그보다 조금 뒤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글도 문자, 숫자도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문자는 애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문자는 의식적으로 내가 배워야 되는 건데 그림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독서록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제 실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 때 그림보다는 글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1년 내내 글쓰기를 엄청 열심히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일기도 그림 일기 안 그렸어. 걔는 무조건 글로 된 일기를 쓰고 그랬어요. 담임선생님이 얘 글 잘 쓴다고 난리였어. 그러나 그 글의 80%는 사실은 내가 만든 글이었어. 얘가 2학년쯤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오는 거예요. 말이 오히려 줄고 그 표현한다던가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갑자기 어눌해지는 거야.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글쓰기를 신경을 썼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얘가 그림을 그리려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내가 그걸 못 그리게 했었거든. 장난감도 끊었었거든, 걔를. 그런 것들이 걔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을 줬던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되게 중요하고, 자, 1번은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손에 힘을 키워야 되거든. 애들이 손에 힘을 키워야 돼. 근데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보내서 손에 힘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피아노도 손에 힘이 있어야 쳐. 손에 힘이 없는 애들은 그거 못해. 근데 손에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젓가락질하고 그림 그리기야. 젓가락질하고 그림 그리기는 1학년 때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1학년 때. 그래서 제대로 젓가락질 하는 법. 그리고 그림을 제대로 그려 색깔을 꼼꼼하게 칠하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색깔을 꼼꼼하게 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1학년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숫자 같은 거에 색깔을 칠하게 하잖아. 아니 유치원 때 했던 걸 왜 시켜? 아니야. 다 해야 돼. 다 하는 게 맞고 성급게 하는 거 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민자 노트에다 하는 거하고 줄이 있는 노트에 내가 선을 긋고 그림을 그리는 건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 여기 너무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접기, 종이를 접는다던가 이렇게 뭐 뭔가를 똑바로 접는다던가 이런 거, 만들기, 그리고 쪼물쪼물거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쪼물거리는 거 그거 있잖아. 그 알지? 뭔지.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 슬라임. 그런 쪼물거리는 것도 다 해봐야 돼. 이 손가락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해봐야 되고, 여러분 왜 운동장에 가면 능목 같은 거 있잖아요. 능목이나 철봉이나 뭐 이런 그네나 뭐 이런 거 탈 때 있잖아. 최대한 자기 힘으로 있는 힘껏 다 해서 그런 거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애들을. 그래서 놀이터에서 많이 놀려야 되는 거야. 진흙도 만져보고, 그리고 글씨 있잖아요. 1학년 때 글씨 예쁘게 쓰는 거 훈련시키셔야 돼요. 1학년 때. 이게 다 수학이랑 연결되는 거야. 이게 다. 글씨도 또박또박 천천히 칸 안에 또박또박 쓰는 연습. 그런 거 연습시켜요. 당연하지. 7살도 지금부터 하면 좋지.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얘가 기본이야.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 선 긋고 그림 그리는 거야. 이유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손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자, 손에 대한 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많이 얘기해 줄게. 눈 한번 봐요. 눈은 뭐냐면 관찰력이 필요해요. 1학년 아이들에게 되게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근데 이 눈치가 많이 봐야지 눈치가 생겨요. 많이 봐야지. 교실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어디 뭐가 있고 오른쪽에 출입구가 있고 왼쪽으로는 창문이 있고 선생님이 그 밥을 먹으러 갈 땐 항상 몇 번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줄 쓸 때 어떤 식으로 쓴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그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찰해야 돼. 그럼 이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되거든. 이런 걸 왜 관찰하냐면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요. 한 공간에 되게 오래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러분 놀이터 같은 것도 봐봐요. 놀이터도 되게 익숙한 놀이터를 주로 가게 돼요. 사람들이 익숙한 걸 좋아해. 근데 익숙한 거의 단점은 뭐냐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건 참 희한한 거야. 눈은요. 희한하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는 빨리빨리 캐치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는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요. 이 눈이라는 애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이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맥없이 유튜브를 보는 거 있잖아. 그냥 보여주는 거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거 보고 또 추천하면 또 보고 이게 왜 안 좋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의식을 계속 깨워야 되거든. 근데 학교를 가잖아? 어때?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관찰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할 때, 어떤 자세를 할 때 우리한테 주의를 주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눈치가 빠른 애들이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수학을 잘하기도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서 수학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순간 기억력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이 순간적인 기억력들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연산이라던가 어떤 이제 수가 커진다던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점점 수행하게 됩니다. 수학이라는 건 점점점 복잡해져요. 근데 이 점점 복잡해지는 이 과정 중에서 내가 더하기를 하다가 앞에 내가 10의 자리에 뭘 더했는지 까먹을 수 있어.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은 암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순간적인 기억력도 자꾸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것들을 해보려면 뭘 해보냐면, 여러분, 자, 비슷한 색깔 속에서 비슷한 색깔이 있어.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형체를 알아보는 거. 이게 어디를 가면 많이 할 수 있냐면, 공원에, 요즘 같은 때 공원에 가면 되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때 공원에 가요. 낮 시간이든 조금 저녁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데를 가서 두꺼비를 찾아요. 근데 두꺼비가 바위랑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그게 잘 안 보여. 그 분명히 소리가 나거든?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벌레 같은 거 잘 안 보이죠, 벌레. 근데 한 번 벌레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럼 잘 보여. 개구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파리 중에서도 잎하고 잎 사이에 서로 다른 잎이 있는 거, 이런 거 찾아보는 훈련 같은 거 되게 중요해. 이거 놀이가 되는데 이게 이게 놀이면서 동시에 관찰력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수학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같죠? 이거 다 수학 얘기야, 여러분. 이거 다 수학 얘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이런 컵 같은 걸 그린다고 해요. 그럼 이 컵은요, 어떤 도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컵을 내가 그린다고 하면. 이 컵은 원기둥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도형으로 생각하게 해보는 거예요. 원기둥이란 용어는 안 배워도 그런 것도 배워요. 둥근 기둥 모양이라든가 상자 모양이라든가 공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물건이 있어요. 자, 핸드폰이란 물건이 있어요. 얘는 어떤 모양에 해당이 될까? 선생님, 이거는 그냥 사각형 종이가 아닌가요? 아니야. 얘도 입체야. 그래서 얘도 상자 모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 이 칠판은 요 보드마카. 이건 뭐죠, 이건 약간 원기둥, 둥근 기둥 모양이잖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구체적인 물건을 추상화하는 힘을 키워줘요.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추상화하는 힘을 키워줘요. 자, 지금 제가 뭘로 예를 들었죠? 구체적인 물건을 도형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냉장고는 뭐야? 상자 모양이잖아. 그지? 텔레비전, 상자 모양이잖아. 선풍기, 기둥 모양이잖아. 원기둥 모양. 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 도형이 있어. 원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기둥을 보면, 원기둥 이쪽에 그릴까요? 원기둥이 잘 안 보이네.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이. 원기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물체를 가지고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컵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원기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또는 어떤 거.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걸 갖고 뭘 해볼 수 있어? 동그라미에 머리를 입히고 눈, 코, 입을 만들어서 엄마를 그린다던가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구체물을 그리는 거. 이런 훈련 많이 해보셔야 돼요. 1학년 때. 네. 제 얘기가 너무 뜬금없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4가지 중에 다른 거 찾기.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내 아이를 위한 수학 일기인가? 그 러시아 수학자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카드 4개 중에서 다른 걸 찾는 게 나와요. 이게 분류학이거든요. 근데 물론 집안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사진이라던가 동물 사진도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물건도 돼요. 4개를 놓고 이 중에 다른 거 하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다른 거 하나를 얘기하려면 기준이 달라야 돼. 자,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참새가 있고요. 비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람쥐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다른 건 누구예요? 다람쥐 누구나 다 알죠. 왜? 얘는 네 발이고 걔는 날지 못하고 나느냐 날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새가 있어. 자, 잘 들어. 매가 있고요. 매가 있고 참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치가 있고요. 제비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가릴 거야? 여러분 갈라봐. 자, 매, 참새, 까치, 제비. 이 네 개 중에 자기들 뭘 가릴 거야? 매가 다르대. 또리라미님은 매가 다르대. 아마 덩치로? 어떤 기준으로 매라고 생각했지? 어떤 기준으로 매라고 생각했지? 뭐, 엄청 높이 난다? 아니면은, 먹는 거? 먹는 종류? 매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제비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매도 텃세고요. 매도 텃세고, 참새도 텃세고, 까치도 텃세죠. 근데 제비는 철새잖아. 그치? 이렇게 갈라도 된다고. 매를 크기로 갈랐대. 어떤 분은 크기를 가지고, 까치나 뭐, 제비나 참새는 좀 작으면 안 돼. 매는 크다. 뭐, 이렇게 갈랐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먹이로 가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절에 따라, 계절은 이제 나랑 비슷한 거죠. 텃새나 이제 철새. 이런 식으로 가릴 수 있는 거죠. 카드 4장이 있으면 그게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 뭔가를 구분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눈의 감각을 키워주는 굉장히 큰,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뭐냐면요. 귀는 뭐 해야 되냐면 경청을 해야 돼, 애들이. 귀는 잘 들어야 돼요, 귀. 이 귀가 경청이야, 경청.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기본이어야 돼요. 왜냐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을 한 거를 가지고 규칙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친구들 얘기를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라는 게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귀가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눈과 귀가 훈련이 안 된 애들을 이런다? 여러분 잘 봐. 문제를 잘못 읽어. 문제랑 전혀 상관없이 읽어. 없는 글자를 막 넣어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일 2시까지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12시로 기억해. 걔는 기억이 나쁜 것도 있지만 잘 듣지 못하는 친구인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심부름을 시켜. 심부름을 시키는데 종이에 써주지 말고 메모하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자, 편의점에 가서 우유 하나, 1리터짜리 우유 하나,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바나나 하나, 그 다음에 껌 한 통을 사와. 그리고 10,000원을 줘. 적어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네가 갔다 와. 그럼 어떤 걸 사오나 잘 봐. 이런 것도 되게 훈련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거야. 내 귀에만 의지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전래동화 같은 거 있지, 전래동화. 초등학교 1학년 전래동화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 선악의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래동화를 많이 들려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전래동화 되게 짧잖아. 그거를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얘기를 짧게 요약해보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줄거리를 말하게 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들을 때 뭘 들어야 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걸 들어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요런 것들 청각 훈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전달하는 거. 엄마나 아빠에게 서로 말 전달해서 마지막에 내 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건 일종의 게임도 되는데 이렇게 귀로 말해서 기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문제를 읽다가 보면 선생님 얘기한 게 그 얘기구나. 알았어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이 청각이 훨씬 발달된 친구들인 거예요. 눈하고 청각이 협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협응을 말이 안 나오네. 이게 협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귀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1학년 때 많이 해야 돼요. 2학년쯤 되면 벌써 짬밥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안 들어도 대충 알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근데 1학년 안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예민할 때 그걸 시키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손감각하는 방법을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집안일을 꼭 시키셔야 돼요. 손 감각 키우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봉투 묶는 거를 아이를 시킨다던가 응? 손으로 꽉 뭘 묶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신발 정리를 하는데 신발끈이 풀려 있는 것들은 묶어보게 한다던가 또 더러운 거 만지는 거 아이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더러운 것도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젖은 흙이라던가 뭐 설거지도 한번 시켜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손 감각이 키워집니다. 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만져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로 장난감 중에서도 완성된 장난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거 있죠. 목공 같은 거 있죠. 목공 같은 거. 그런 거 꼭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를 쪼개고 때리고 부시고 막 긁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요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손 감각에. 자, 그럼 제가 이제 감각 중에서 3가지를 얘기했어. 손, 눈, 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4번째 이제 드디어 한글 수가 나옵니다.